라스푸틴이 러시아의 내무장관에게 주었던 실제 쪽지를 한번 볼까요? 야, 긴데 이거는? 뭐라고 쓴 거지? 이거 알아보시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 예, 글씨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악필이다? 잘 쓴 글씨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글을 배운 데다가 급하게 휴가를 쓰느라고 글자는 더 엉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기 맨 밑에 있는 말이 이제 그리고리, 그러니까 라스푸틴의 이름이 라스푸틴의 그리고리인데 그게 서명이죠. 저 서명이 들어가면은 엄청난 힘을 발휘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라스푸틴은 각종 청탁 서류들을 황제 부부에게 직접 가져가서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황비는 황제를 재촉해서 빨리 말을 들어주라고 하면서 라스푸틴의 부탁을 대부분 들어줬어요. 와. 라스푸틴은 이런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어마어마한 뒷돈을 챙겼죠. 이 황제 부부의 신뢰 속에서 라스푸틴을 성자라고 믿고 따르는 추종자들도 늘어났는데요. 그를 영적인 스승으로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함께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팬클럽이네요, 팬클럽. 눈빛이 너무 무서워. 진짜 너무 말도 안 무서워. 된다, 쟤. 아, 진짜. 눈에 아무것도 없는 거. 흰색이야. 맞아. 예, 그리고 지금 거의 다 여성분들. 맞습니다. 이 사진의 인기가 특성이 있는데 지금 혜성 씨가 말한 것처럼 대부분 다 여성이었다는 얘기죠. 라스푸틴은 자기를 따르는 여성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성녀. 성녀 아닙니다. 꼬마 아가씨들. 꼬마 아가씨들. 뭐야 그게. 와, 소름. 대체 왜 이렇게 수많은 여성들이 라스푸틴에게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을까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마음이나 몸에 병이 있는 여성들이 라스푸틴을 찾아가면 비밀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기도해주면서 마음에 안정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가로 기부금을 많이 냈고요. 이뿐 아니라 자청해서 라스푸틴의 수발을 들거나 심부름을 해주거나 편지를 써주거나 일정 관리를 하는 등 비서 역할까지 도맡았던 것이죠. 비서. 예. 그런데 라스푸틴은 러시아 제국에서 자기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아주 묘한 행동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서 온갖 여성들과 문란한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럼 이때 니키 씨가 알고 있는 그 밤의 마술사라는 별명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밤에만 마술을 하나 봐요? 밤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많은 여성들과 일단 밤 보내긴 했어요. 그리고 아까 그 홀리스트 얘기 나왔잖아요. 거기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냥 사이비 교주가 맞는 표현이네요. 예. 근데 뭐 이렇게 막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당연히 여기저기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교회도 라스푸틴을 이제 비난을 했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라스푸틴이 이단 종파에 빠져 있다. 그리고 수녀를 유혹하고 강간하려 했다고 비난을 하고, 신도와 집단 난교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신문에서는 일제히 라스푸틴을 사기꾼이라고 비난을 하죠. 심지어 황태자의 보모가 있는데요. 보모가 라스푸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황비는 도리어 그 보모를 해고해버립니다. 어머. 황제는 대체 왜 라스푸틴의 행동을 방관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라스푸틴이 황실의 비밀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제 부부는 황태자 알렉사이의 혈유병을 여전히 비밀로 붙여서 쉬쉬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아플 때마다 해결해 줄 사람이 라스푸틴밖에 없었으니까 세상에 무슨 소문이 퍼지든 가만히 두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눈앞에서 아들을 살리는 걸 봤는데 뭔가에 실린 거죠, 진짜. 그걸 어떻게 안 크긴데. 믿겠어. 그것도 예. 2번씩이나. 그러니까 라스푸틴은 점점 더 기고만장해졌고요. 황제 부부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으면서 아주 안하무인으로 행동을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라스푸틴을 감싸는 황제 부부에게 불만이 생겨나고 이게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여론이 좋지 않은 가운데 라스푸틴으로 말미암아서 황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알렉산드라 황비가 라스푸틴에게 보낸 편지가 신문에 폭로되었어요. 어이? 내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당신의 어깨에 기대 잠드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믿어요. 당신을 곧 만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당신에게 따뜻한 키스를 보내요. 나는 당신 앞에서 한갓 어린아이에 불과하답니다. 야, 이건 이거는 연애 편지네. 예, 당연히 그 황비의 편지를 신문에서 읽은 러시아 사람들이 황비가 라스푸틴하고 문란한 관계를 갖는 게 분명하다고 이제 확신하게 됩니다. 에휴, 저 황비가 쓴 편지를 보면 예. 그 황비와 라스푸틴의 뭔가 이상한 관계가 예.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주긴 하는데 그 역사가들은 그 알렉산드라 황비와 그 라스푸틴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라스푸틴은 자기의 권세가 니콜라 2세의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황제의 신임을 조금이라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일을 할 리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여론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황비와 라스푸틴의 관계를 조롱한 만평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좀 아유,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여기서도 이 단어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전제정이에요. 전제정? 네, 전제정인데 근데 이 단어 자체가 조금 더 다르게 읽어보면 네. 혼자서 받들다, 손에 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 사람들이 조롱하는 게 라스푸틴의 황비의 가슴을 손에 들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제 말장난을 하면서 조롱을 했던 거죠. 니키 씨, 네. 라스푸틴과 황후 관련된 노래도 있어요? 아, 네, 맞아요. 아마 다들 좀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데 보니 엠이 부른 노래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신문마다 라스푸틴과 황비를 조롱하고 이제 크게 비난을 하는 기사가 쓸리고요. 이런 그 소문이 그 전국을 휩쓸면서 사람들이 황실에 아주 분노하고 실망을 하게 되죠. 그 라스푸틴이 러시아 황실을 그 어지럽힌 지 여러 해가 지난 뒤에 안 그래도 혼란스럽던 러시아 제국의 뿌리를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1914년 7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이죠. 독일이 오스트리아와 손을 맞잡고 전쟁 준비를 시작합니다.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 니콜라 2세가 고민 끝에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전쟁 초반에 러시아 제국은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달리 흘러갑니다. 제1차 세계대전 같은 그 장기 전쟁에는 그 막대한 전쟁 물자가 필요한데 그런 전쟁 물자를 생산해서 보급하기에는 러시아의 생산 능력이 독일에 비해서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보급이 잘 안 됐고. 예. 그래서 러시아의 패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니콜라 2세는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대 결정을 내리는데요. 그리고 이 결정은 흔들리던 러시아 제국을 그야말로 벼랑 끝까지 몰고 가게 됩니다.